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지금 제 뒤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 트럭, 바로 테슬라에서 이번에 공개를 한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셨고 여러 가지 스펙들도 공개가 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이슈 플로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을 보면 테슬라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이버 펑크 디자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이버 펑크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디스토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뒤에 나와 있는 저 영화가 아주 대표적인 영화죠. 블레이드 러너라고 해서 옛날에도 걸작이었었고 최근에 저는 저게 리메이크 됐던 것을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내용에서 많은 분들이 사이버펑크라는 그런 SF 개념을 저기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펑크라는 장르 자체는 1980년대 개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대중문화에 좀 더 흡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010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도 생기고요. 또 가상화폐, 알파고, 자율주행 이러한 개념들이 생기게 되면서 저때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레트로 사이버펑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때 얼만큼 1980년대 때 얼만큼 상상력이 좋았는가라는 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1980년대하고 지금 2023년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올 것이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인간형 로봇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테슬라에서는 그런 로봇 만들려고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들은 이미 많이 우리 사회에 흡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첨단 기기가 많은 설정이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HBM, 이 내용도 그때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때는 AI 네트워크, 최첨단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산업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그래핀,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가 회자가 되면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도 봐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런 상상력이 이제 올 2023년도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더 오늘 주제에 가까운 이제 사이버 트럭 디자인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반의 사이버 펑크 디자인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2019년에 공개를 했었을 때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이다. 블레이드 러너 스타일의 픽업 트럭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 재질 자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직선이라든지 아주 날카로운 곡선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용한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디자인도 저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19년에 저 디자인을 처음 보고 굉장히 별로다. 아니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날렸지만 지금은 저 사이버 트럭을 사기 위해서 사전 예약수를 보면 15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사이버 트럭인데요.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매출, 이 미래 먹거리 쪽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뜨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주시게 되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지금 첫 번째 플로우가 총알도 못 뚫는 사이버 트럭이다.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주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총알도 못 뚫는 이런 얘기를 보고 있으면 초반에 공개됐을 때 막 이렇게 유리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사이버 트럭의 오프닝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보안적인 부분에서 많이 메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얼마만큼 인기가 있고 어떠한 스펙으로 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첫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내놓는 트럭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또 이게 방탄까지 필요할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벌써 선 주문 대수가 2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뭔가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또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엔 테슬라가 2년 만에 내놓는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총알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테슬라가 이제 일반적인 소재보다 조금 더 무거운 이 스테인리스 강의 무게,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을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초경량 합금을 개발을 했는데 여전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강도, 이 경량 합금을 또 이제 성형하고 용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이 방탄에 대한 또 이 장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방탄이 가능한 두께로 만들려면 성형과 조립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만들기 어렵다. 더욱 이제 일반적인 소재보다 무거운 소재를 쓰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지난 8월 말에 이제 직원들에게 이러한 또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해요. 모서리가 대부분 직선이고 밝은 색의 금속으로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성상 이 치수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량의 모든 부분을 10 미크로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1 미크론이 1천분의 1mm에 해당을 하니까 정말 오차가 아예 없게끔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드는 데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수리하는 데에도 약간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단단한 재질과 두께가 찌그러짐과 긁힘에 더욱더 강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복원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스테인리스 강을 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40년 정도 전에 이 드로리안 모터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동차, 이 스테인리스 강을 쓴 자동차에 대해서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크리스 니콜슨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이 스테인리스 강을 쓴 자동차를 또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수리해오고 복원해온 이러한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스테인리스 강을 쓴 자동차에 대해서 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지옥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스테인리스 강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테인리스 강 소재를 다룰 수 있는 수리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또 이 수리 작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감을 표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사실 그동안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자신감을 표하기는 했었지만 우려감도 표하기는 했었거든요. 지난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정말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늦어진 부분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도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생산 악몽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생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결국에는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중화되는 데에 있어서 결국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이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또 이 생산 기간이나 이제 계획도 많이 이제 늦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더 높아졌는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도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주문된 약 200만 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인 거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의 우려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항상 선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또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약간 또 약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한 우려감들이 동시에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응을 상당히 또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멋진 트럭이긴 한데 이제 해결할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버 트럭 공개가 되고 났을 때 테슬라 종목도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면 제로 소멸인 것인지, 자, 구체적으로 관련주들 흐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우려감도 우려감이겠지만 어찌됐든 또 이벤트가 하나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 줬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약간의 이제 뭐 3차 산업들, 뭐 제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도주가 결국 이 4차 산업 쪽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빅테크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를 만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리튬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탄력이 강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아직까지 2차 전지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섹터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게 LNF였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이 분위기가 살짝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대구에 약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최근에 또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줬잖아요. 바닥권에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준 만큼 이제 지금 현재 다른 2차전지 종목들과는 약간은 좀 궤를 달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물 구간도 아직까지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가는 만큼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NF가 지금 현재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고 수급이 강하게 이 유입이 된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도 이제는 매물대에 부딪히는 종목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제가 이제 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LNF를 추천드렸던 이유 또한 결국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급에 기반해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 내년 정도는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대표적인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선별되는 움직임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기준은 수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